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외부 세력이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독도 방어 훈련이 24일 실시됐습니다.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 훈련은 기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취소됐습니다. 양희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의 3,200톤급 구축함 양만초함에 이어 해안경비안전본부 경비함정이 기동을 펼칩니다. 24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올해 하반기 독도 방어 훈련. 이번 훈련은 해군 함정 7척과 해안경비안전본부 경비함정 1척, 독도 경비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공군 전투기와 육군 헬기 등 공중 전력은 기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제외됐습니다. 해병대 병력이 헬기에 탑승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취소됐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외부 세력의 독도 접근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정예 훈련으로 지난 1986년부터 매년 2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5월 30일 해군과 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해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즉각 항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매번 유감을 표명하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라며 독도를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연례적이고 정상적인 주권 차원의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우리 군의 초급 간부는 창끝 전투력의 모체이자 장병들과 동고동락하는 가장 가까운 전우인데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초급 간부 지휘 역량 강화 토의에서 이러한 초급 간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지난 4월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을병 사건, 6월에 발생한 22사단 임병장 사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대의 사고들로 초급 간부의 지휘 역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초급 간부는 지휘관과 병사 사이의 가교이자 실제 병사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4일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각군 참모총장과 초급 간부 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급 간부 지휘 역량 강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초급 간부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들의 교육이 병역 문화 혁신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승의 요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군인으로 만드는 교육 훈련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부대 최일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초급 간부의 전투지휘 능력과 교육 훈련 관리 능력, 그리고 인성 지도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 기관은 원칙에 대한 이해와 상황 위주 토의식 교육을 통해 초급 간부들이 바로 야전에 적응해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또한 초급 간부들은 임무형 지휘 능력을 갖추어 병사의 성숙도와 능력에 맞춘 임무 지시로 지휘관 의도를 명확히 수행하는 능력 구비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1년의 사고를 보듯 초급 간부는 사고를 조기에 식별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초급 간부 스스로가 본연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병역 문화 혁신과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우리 군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논산 육군 훈련소를 찾아 이병 장정들을 격려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충남 논산의 육군 훈련소를 찾았습니다. 한 장관은 이병 장정들을 격려하고 함께 온 부모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 장관은 입영식에서 올해 군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해 부모님들의 염려가 크실 것이라며 병역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열심히 활동 중이니 걱정 말고 자제들을 군에 맡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고 자제들을 군에 맡겨놓으시고 21개월 후에 몸과 마음이 튼튼한 그러한 청년이 되고 우리 시민이 되어서 국민이 되어서 부모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입소 장정들에게 친필이 담긴 엽서를 한 장씩 전달했습니다. 엽서에는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장병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은 앞으로 입소하는 신병 전원에게 장관의 손글씨가 담긴 엽서를 나눠주고 뒷면에는 군 생활의 각오를 적어 보관하게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육군훈련소에선 장병들의 군 생활을 담은 설명서를 부모들에게 처음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용산기지에 잔류하는 인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잔류하는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좀 더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용산에 잔류하는 미군의 인원과 기반 시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dditionally, the CFC headquarters will temporarily remain in Yongsan and maintain the minimum necessary personnel and infrastructure required to command and control operational forces until OPCON transition occurs. Similarly, CFC will keep the U.S. 210th Field Artillery Brigade north of the Han River until the Republic of Korea fields a comparable capability.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25일 육군협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executing Yongsan Relocation Plan and the Land Partnership Plan with minimum adjustments due to the OPCON transition requirements. 잔류 인원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는 잔류하는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간의 입장은 필수 적정 인원을 남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 이야기는 최소 인력을 남기겠다 해서 조금 더 줄이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좀 더 협의를 해야 합니다. 한편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연합사가 당분간 전시 작전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작전 계획 보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 보완된 작전 계획은 한미 동맹이 잠재적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3차 핵실험을 했고 올해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대폭 늘림과 동시에 비무장지대와 북방 한계선에서의 활동도 늘려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소원 우체통을 통해 장병들의 희망사항을 접수받았는데요. 병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는 소원을 선정해 직접 찾아가 들어줬습니다. 장병들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박예진 기자가 전합니다. 군과 병영 내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국군 장병 소원 성취 프로젝트. 국방부는 소원 우체통을 통해 접수된 500여 건의 소원 중 5개 부대를 선정해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선정된 부대는 육군 1사단과 21사단, 공군 537 방공포대, 그리고 해병 2사단과 해군 6전단으로 장병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러닝머신과 농구대 설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맛이 묻어난 점심 등 다양한 소원이 당첨됐습니다. 해병 2사단 화생방 지원대에서 이뤄진 소원은 농구대 설치. 그동안 하나뿐이었던 낡은 농구대로 많은 장병들이 함께 운동을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이제 새 농구대 2대가 설치돼 선임과 후임이 한데 어울려 박진감 넘치는 농구 시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대 전 함께 농구를 했던 대학 농구단 선수 친구들도 부대를 찾아 해병대와 농구 선수의 자존심을 건 승부를 겨루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전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오늘까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농구 골대가 오고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오니까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육군 1사단에선 부모님과 함께하는 푸짐한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뵙고 전우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추억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작중대 전우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집비 현행 작전을 임무 수행하는데 더욱더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장병들과 소통하고 부대원 모두가 함께하는 밝은 병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장병들의 음식이 안전한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 두부와 콩나물을 납품하고 있는 군인공제회 제1FNC가 장병 어머니들을 초청해 생산 과정을 견학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심혜슬 하사입니다. 군인공제회 제1FNC는 장병 어머니 20명을 제1FNC 원주 공장으로 초청했습니다.
제품 생산에서부터 장병들의 식단에 올라가기까지의 전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87도에다가 30분간 열탕 처리합니다. 열탕 처리. 그걸 왜 하냐면 이 안에 세균을 살균을 시킵니다. 국산 1등급 원료콩으로 생산되는 두부는 복합응고제가 아닌 천연응고제로 만들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고 콩나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공장에서 생산한 두부를 직접 맛봄으로써 장병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걸 보니까 제가 저기 기계로 이렇게 오는 거, 돌리는 거, 세척하는 거, 뭐 하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제가 비지도 먹어보고 다 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아까니 먹고 계속 먹었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대 군인들만 많이 먹고 바깥으로 나온다면 우리 지금 6학년 아이 아침마다 이거 좀 주고 싶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일FNC 원주 공장은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하루 포장두부 22톤과 순두부 10톤, 콩나물 10톤을 생산해 1군과 3군 지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약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최신 설비를 통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원재료도 대한민국 최고의 제품만 선별한 국산콩 1등급만을 사용해서 병사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두부와 콩나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원주 공장은 특히 해썹 정형업소 지정을 받은 데 이어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비롯한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두부와 콩나물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법적으로 제품의 안정성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제일FNC는 이러한 양질의 식품을 공급함으로써 군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사단법인 미래국방포럼이 25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제1회 미래국방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해외 방산시장 현황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비롯해 방위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다양한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포럼 첫날인 25일 조정현 전 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해외 방산시장 현황 세미나에서 최석영 국방기술품질원 방산기술정보팀장이 첫 번째 연사로 나서 2015년 세계 방산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전 필리핀 무관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와 페루, 이라크 무관이 동남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 남미, 중동의 방산시장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26일과 27일에는 민군 산학연 전문가들이 국방정책과 안보, 국방과학기술, 국방산업 등과 관련된 논문을 발제하며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안보정책, 국방과학과 민간과학기술의 융합, 방위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육군의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참전 용사의 집을 새롭게 단장해주는 사업인데요. 육군 39사단이 경남 의령에 위치한 구제회홍의 자택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4일 진행된 준공식은 유관기관과 보훈단체장, 마을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은 지난 10월부터 3,200만 원의 예산으로 장병 330여 명과 장비 130대를 투입했고 의령군청에서 TV와 가구류를 지원하는 등 20여 개 단체가 힘을 보탰습니다. 39사단은 앞으로도 구홍의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설 보수를 지원할 것이며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참전 용사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SNS 군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연합훈련은 주변국과의 협력은 물론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호주와 싱가포르의 연합훈련인 트라이던트, 그리고 미국과 폴란드의 박격포 훈련까지 만나보시죠. 호주는 정기적으로 주변국과 왈라비라고 부르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우리나라도 제주도 북부 해상에서 해돌이 왈라비 연합훈련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호주군과 싱가포르군이 펼친 이번 트라이던트 14훈련은 지난 9월 15일부터 시작된 왈라비 훈련의 일환으로 2달 동안 양국의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개된 훈련이 이번에 공개된 겁니다. 호주 퀸즐랜드 쇼울워터 해안과 인근 시가전 전술교장 등지에서 펼쳐진 이번 훈련은
주변국가 간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훈련으로 상륙 훈련을 비롯해 시가전 전술 훈련 등 각국의 다양한 전투 기술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5일까지 대규모로 진행된 왈라비 훈련에는 5천여 명의 싱가포르 장병과 400여 대의 군사 장비가 투입됐으며 이와 연계해 진행했던 트라이던트 14 훈련에 싱가포르 장병 750여 명과 호주군 43개 부대가 참여했습니다. 미국 니미츠급 10번째 항공모함인 USS 조지 H.W. 부시함이 지난 9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버지니아 노폭 항구로 귀향했습니다. USS 조지 H.W. 부시함은 CDS-22 구축함 전대와 필리핀의 이지스 순양함, 그리고 루즈벨트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함대로 지난 2월 15일 출항해 약 11만 8,126km를 항해하며 항구적 자유 지원을 비롯해 해양 안보 등 동맹국들과 연합작전으로 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엔 아라비아해에서 시리아 북부의 IS 근거지와 정유시설의 공습을 감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9개월 만에 돌아온 강습함대 장병들은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새로운 임무 수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폴란드 드라우스코 포모르스키 지역 인근에서 미군과 폴란드군이 박격포 실사격 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된 아틀란틱 미졸브 작전의 일환으로 유럽에 주둔 중인 미군의 주도 아래 펼쳐진 다국적 연합 무장훈련입니다. 아틀란틱 미졸브 작전은 발트 해국가인 독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폴란드가 참여한 훈련으로 각국의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미군과 폴란드군의 박격포 실사격 훈련이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It just builds a strong team. You know, we hear a lot about NATO, its purpose, but unless we're actually out here conducting missions at the tactical level and learning their capabilities, as well as them learning about ours, it's really important for us. 이번 훈련은 나토 동맹국의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훈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계 군사 리포트였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건강한 병역 문화 실천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4년 국군 감동 스토리, 당신의 멋진 국군 이야기를 공모합니다. 군 복무 시절이나 전역 후에 겪었던 자랑스러운 군 이야기로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월 23일 최종 발표하고 대상은 국방부 장관상과 100만 원, 최우수상은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5일 KUH1 수리온의 2차 양산을 앞두고 품질 안정화와 신뢰도 증진을 위한 품질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평가회는 1차 양산 후 초도 배치된 수리온 헬기의 운용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 2차 양산에 반영된 내용을 상호 공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2014년 화생방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12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에서 열리며 한국국방연구원 조남훈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동북아 안보와 북핵 확산 기조연사를 시작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체계에 대한 초청 강연, 화학, 생물학, 방사능분과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당일 참가 신청하면 됩니다. 육군이 2015년 경북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합니다. 육군 오정과 오리엔티어링 종목이며 남녀 군인 중 만 19세에서 28세 이하로 병사나 단기 부사관의 경우 2015년 12월 이후 전역 예정자여야 합니다. 또한 입대 전 선수 생활을 했거나 대회에 출전했던 경험자로 종목별 체력 검정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12월 12일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25일은 장군 묘역을 마다하고 병사들 곁에 잠든 베트남전의 영웅 고 최명신 장군의 서거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선을 넘나들었던 최 장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전장에서 함께였던 병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생 부하들만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참군인. 지금 우리 군에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이러한 전우애와 리더십이 아닐까요?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